네, 한 분의 전문가가 더 나오셔서 개장 같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윤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수범 매니저와 김시윤 연구원 두 분과 함께 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는데, 김시윤 연구원은 이제 오늘 개장 전 포인트 어떻게 짚어? 개장 전 포인트로는 뭐 1월 들어서 악재가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폭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 긴축 우려로 인해서 이제 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변동성이 뭐 신용반대 매매나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으로 인해서 수급 꼬여져 있고 뭐 설련이 앞두고 있으면서 제한된 증시를 연출하는데, 이 같은 모습은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결과라든지 아니면 목요일에 나타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 결과를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개별 테마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주목할 점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라든지 음악 변동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시세가 분출하긴 했지만, 지금 장전에서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고위험군으로만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검사 키트라든지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양성이 뜨고, 그리고 PCR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 뛰고 있고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특정 섹터에 주목을 계속해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세를 분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현금이 없다던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시는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반도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중에서 낙폭이 굉장히 많은 위메이드라든지 제주 반도체, 믹스트 같은 게임이나 엔터 같은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 나간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낙폭과대 종목을 선택을 하셔라. 아니면 빠르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섹터에서 주목을 하시는 그런 에너지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거에 주목을 해보셔라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굴곡도 있지만 이 회사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나 그리고 주가는 더 떨어져도 내가 견딜 수 있어. 레버리지를 잘 관리한다면 그냥 그런 대로 올곧게 주관대로 하시고,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짧게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진단 키트, 또 게임 메타버스 이쪽도? 그쪽은 이제 낙폭과대로? 낙폭과대 쪽으로 생각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네. 일단 자기 성향이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좋으시고, 아니면 실제 회사를 굉장히 핸드폰을 할 시간이 없다던가 네.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다던가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낙폭과대 종목에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그쪽을 천천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 네네. 주식도 입맛에 따라서 전략은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박수범 매니저는 오늘 포인트를 뭘로 보시겠어요? 네, 오늘 포인트는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보면
아래 꼬리, 윗꼬리를 크게 다는 일봉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제를 좀 만들어 가려는 의지는 좀 강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모든 뭐 메타버스다 NFT다 뭐 관련 종목들도 계속 좀 하락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좀 아무래도 두려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내재 가치가 좀 높은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 나가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중에서 뭐 에너지 관련주가 간밤에도 좀 뉴욕 증시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SO일이라든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지수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한국석유라든가 알코아라든가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2008년도에 1,000원에서 2,000원 하던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야말로 약 18배 올라갔었죠. 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 하락 시에 한국석유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에 따른 과거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한국석유가 움직여주는 거지 한국석유의 어떤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변동성도 큽니다. 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보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도 대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에 대한 SO일이라든가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마음 한편에는 좀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의 포인트는 곡물 얘기를 조금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예, 곡물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의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곡물 가격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뭐 2020년도에 보니까 지금 2,400 식음료주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2,400만 톤을 생산해서 1,800만 톤을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밀적으로 해서는 전 세계적 수출 물량이 그 5위 정도 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뭐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레닌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당시 곡창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그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곡물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안 좋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육을 먹을 정도로 정말 그 끔찍한 상황을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를 보여주시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이민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친러에 대한 강한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러시아를 상당히 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어떻게 보면 나토 가입을 또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가 곡물 가격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조이면 뭐 전쟁이라는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곡물 가격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뭐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뭐 CME 위트 밀 가격은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신 연구원은 오늘 준비한 기업이 또 따로 있죠? 네, 따로 무슨 있습니다. 기업 보고 계세요? 앞서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멀티칩 패키지를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 70% 이상인데 다양한 글로벌 IoT 모듈 기업 거래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관련해서도 뭐 동행 복권이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적으로도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3배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장 가동률도 거의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실적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0.2%에서 뭐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7% 그리고 하반기에는 10%대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뭐 하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해결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자연스럽게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고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 퀄컴으로부터 5G 이동통신 MCP를 인증을 받았었는데 매출 비중이 10%인데 25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많은 분들께서 잊고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백신 보관 용기통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로도 함께 엮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을 보관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세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은 특히 저가 세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 라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매수가는 4,700원 이하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6,000원인데 저는 전고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6,000원대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3,90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연구원은 제주반도체 들어봤습니다. 네네. 박수호 매니저 오늘 덕산 테코피아 해주셨죠? 네네, 시세는 맞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네, 덕산 테코피아 지금 시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약보합 하겠습니다. 정도 되는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약보합 정도인데 그래도 추세 이탈 신호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조정 줄 때 하나의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싶습니다. 전략도 앞에 제시를 해주셨었죠? 네, 네. 말씀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 그 화면이 아마 있을 텐데. 네. 저기 나가네요. 네. 네. 자, 매수가는 지금 32,000원에서 33,000원 이제 밴드로 좀 매수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시장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개장을 함께 해주셨고요. 언급하시던 기업들이 혹시 변동이 생기면 나중에 출연했을 때 한번 또 리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과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